안녕하세요. 찜사랑의 김 교수입니다. 네, 이번은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단원의 문제풀이와 함께 교과 정리를 할 건지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은 이제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에서 두 번째. 지난번에 노인복지, 사회복지와 노인복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의 두 번째, 말 그대로 노인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대한 단원에 해당하겠죠. 네, 그래서 거기 부분을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번에도 여기에 제시된 문제들은 36회의 오전, 오후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가지고 먼저 문제풀이를 좀 진행하고 단원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문제가 하나, 둘, 세 문제 정도? 예, 오전도 3개, 오후도 3개. 예, 평등하게 됐네요. 이렇게 한 3문제 정도 출제를 했는데,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의 대상자는 1번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2번 관절염으로 수술을 한 70세 여성, 3번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네, 4번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75세 여자, 5번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네,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떠한 사람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네, 두 가지로 나눠지죠. 65세 이상이면서 질환을 가져서 그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인지기능이 떨어졌다. 6개월 이상? 네, 그죠? 또는 뒤에 들어가죠.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가져서 그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인지기능이 떨어진 자. 예, 이 두 가지 조건이 마저 들어가면 대상자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1번에 보니까 일단 나이를 보셔야죠. 여기는 이렇게 거꾸로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이가 맨 앞에 나왔으니까 65세 이상이면 네, 아무 질환이나 가능하세요. 그래서 백내장까지는 좋아요. 근데 수술을 했다. 수술을 해서 어떻다라고 한 상태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70세 여성이니까 뭐가 될까? 관절염인데 여기도 수술을 했지 어떠한 상태라고 기입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3번에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자, 60세면 65세 미만이고 골절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벌써 여기서부터 두 번째 조건이 맞질 않아요. 그다음 병원에 입원 중이다. 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는 대상자 선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죠. 네. 그다음 4번에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75세 여자. 자, 75세이면서 질환을 가져야 되는데 질환의 이야기도 없고 거기다가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더더욱이 대상자 선정이 될 수 없겠죠. 그럼 이제 5번에 보시면 50세 남자, 65세 미만이지만 뇌경색이라는 노인성 질환인 뇌졸중의 한 질환으로 뇌경색을 가졌고 그걸로 일상생활 어렵다고 하니까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췄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를 출제한 거죠. 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조건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65세 이상이면서 질환을 가졌고 그걸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돼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의 수행이 어려운 자 또는 일로 가는 거죠.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가져서 그걸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돼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그렇죠. 요 조건부에서 네, 이분이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라를 확인할 수 있는 교재 내용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2번 복지 연구 비용은 본인이 50%를 부담한다. 네, 3번 재가급여 이용 시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4번 시설급여 이용 시 본인이 30%를 부담한다. 4번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익액의 40%를 부담한다. 예, 정답은요? 네, 1번이죠. 네, 일단은 급여 항목이 있고 비급여 항목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급여 항목에서는 뭘로 나눠지는 거는 이게 본인 일부 부담금인 건 아시죠? 네,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재원에 관했다면 재원은 크게 세 가지예요.
3부자 방식으로 그래서 재원이 조달이 되니까 1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2번 국가지원금, 3번 본인 일부 부담금.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는 퍼센테이지로 모아서 문제를 만드셨더라고요. 주재원이요. 네, 그럼 일단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있어요. 예. 여기 해당하지 않는 본인 일부 부담금을 다 설명하고 나면 단 존재 조건이 붙죠?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정답이 되는 거고요. 복지연구 비용은 본인이 50%를 부담한다. 자, 이걸 푸시려면 밑에의 서비스 항목이 분류가 잘 되어 계셔야 돼요. 본인 일부 부담금 중에서 제가 급여를 이용하면 20%가 아니고 15%인 걸 다 아실 거예요. 시설 급여를 이용하면 30%가 아니고 20%인 것도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러나 이번에 해당하는 복지연구가 몇 퍼센트인지를 아시려면 복지연구가 어느 급여에 들어가는지를 알아두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데 재가는 15, 시설은 20 이렇게 외우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재가급여를 이용한다면 재가급여에 들어가는 종류가 방문요양, 방문의료, 방문간호, 주야간보,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인 복지연구. 여기는 15%. 시설급여를 이용한다면 노인 요양시설, 노인양 공동생활가정, 리콜 그룹홈 이 두 가지를 이용할 때 20% 이렇게 외우시면 이런 문제는 아무렇지 않게 오답을 바로 처리하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항목의 내용들을 먼저 알고 그걸 이용하면 15, 그걸 이용하면 20 이렇게 외워두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5번에 해당하는 네, 보험료 예상 수익의 40%가 아니죠. 요건 두 번째예요. 국가지원금. 예상 수익의 20%를 국가가 먼저 선 재원 조달로 가져갑니다. 네, 그럼 이제 정답을 확인하셨죠? 네, 다음 갑니다. 네, 요 화면에서 아까 그 문제를 뽑은 거죠. 그래서 재원 조달은 3부자.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국가지원, 예상수익의 20%, 본인 일부 부담,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20,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15, 또 저소득층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40에서 60% 안에서 경감이 되고요.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 여기서 아까 그 문제를 만들어준 거예요. 네, 다음 갑니다. 네, 한 번 더 확인하시라고. 네, 재가급여의 종류가 뭐가 있나요? 방문요양, 방문의료, 방문간호. 각자 세부의 항목의 내용들은 이따 교과서 총정리해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라고 하는 복지연구가 재가급여 종류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네, 세 번째 문제예요. 재가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연구를 제공하는 급여는 1번 기타 재가급여, 2번 주간보호급여, 3번 방문요양급여, 4번 방문목욕급여, 5번 단기보호급여. 예, 정답은 뭘까요? 네, 1번 기타 재가급여. 용어 공부였죠? 네, 기타 재가급여가 복지연구다라는 걸 알면 어렵지 않게 풀으셨을 거예요. 교과서 안에 동의어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하죠. 네, 이것도 그런 동의어에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어는 항상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라고 했듯이 기타 재가급여. 네,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말들은 그런 말이 있어요. 재가급여 종류 안에 얘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잖아요. 기타, 기존의 니들 것들하고는 달라. 그죠? 그런데 재가급여야. 집에서 생활하시는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거야. 그건 복지연구. 왜냐면 방문요양, 방문의료, 방문간호, 주야간보, 단기보호는 월 포인트로 급여를 제공하지만 복지연구는 1년, 연 포인트로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타라는 말이 왜 붙였는지를 이유를 알고 복지연구와 같다는 걸 보시면 또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곳은 1번 보건복지부, 2번 지방자치단체, 3번 근로복지공단,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 5번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네, 어딜까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예, 여기 청구 있죠? 비용을 청구하고 또 청구된 비용을 지급하고 자, 그걸 어디서 하냐는 거죠? 예, 이 사업을 끌고 가는 데서 하는 거죠. 이거는 보험이기 때문에 노인장 요양보험 제도에 보험을 끌고 가는 사업자이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어디냐, 거기에 청구를 해야지만 그분들이 지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네, 청구를
받아주는 곳이에요. 그쵸? 네. 여기서 문제를 만들어준 거죠. 장기요양 기관이 비용을 어디다 청구합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합니다. 그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디에 비용을 지급합니까? 네, 장기요양 기관에 지급합니다. 중요한 건 또 요양보호사는 중간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여기에서 문제를 만들어준 거예요. 자, 5번 문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한다. 2번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3번 단기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4번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이다. 5번 대상자 가족의 일상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요런 문제가 수능에서는 그러더라고요. 킬러 문제? 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아우르는 문제예요. 노인장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전체를 잘 알고 있습니까? 이게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자, 사업자, 대상자 선정 조건, 인정 신청 절차, 판정 결과, 그 다음에 비용 청구, 그 다음에 급여 종류 이용하는 방법, 재원 조달, 목적, 뭐 다 알고 계십니까? 그거를 다 알고 있을 때 이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킬러 문제죠. 네, 킬러가 죽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전체를 통달하지 않으면 답이 쉽게 안 보인다 이런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고요. 오답이 왜 이렇게 되는지 살펴보면 관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그러니까는 관장하는 분은 고용노동부가 아니고 어디죠? 네, 우리는 어디 소속이다? 보건복지부. 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거 보건복지부 소속이에요. 이때 뒤에서 왜 그런지 제도의 법으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다음 2번 같은 게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죠? 보험자 동의여, 사업자 동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그럼 이게 보험이라는 것부터 이해하셔야지만 얘가 잘 만들어질 거예요. 그것도 뒤에 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단기보험은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제가 아까 좀 전에 앞에서도 재가급여의 종류와 시설급여의 종류를 잠깐 언급을 했었죠. 그걸 알고 있다면 눈에 쉽게 보이죠. 단기보험은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고요.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가 아니죠. 처음에 3등급까지였지만 지금은 5등급 플러스 인지지원 등급까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이 제도의 목적은 대상자 가족의 지원이 아니죠. 대상자의 지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뭐부터 보는 거냐면 보험이 무엇이냐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서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므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곳이다. 예, 요게 중요한 건 이거죠. 노인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예,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대상자의 신체 활동과 가사 활동이지 가족은 딱 하나가 나와야 돼요.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요것만 가족이 맞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가입자, 사업자, 보험자 이 뜻을 잘 헤아리시려면 보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왜? 노인장기 요양보험. 이건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지식사전에서 갖고 왔어요. 보험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다 알지만 의미는 다 알지만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재해나 각종 사고 따위가 일어날 경우에 경제적 손해에 대비해서 공통된 사고의 위협을 피하고자 사람들이 미리 일정한 돈을 함께 적립해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줘서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장요양보험 제도가 이게 만약에 우리한테 보험 가입서를 쓰고 가입하시고 어디로 돈을 보내세요 이렇게 했다면 어느 가입했어 라는 생각이 들 텐데 2008년 7월 1일부터 자동 가입이 됐다고요. 모든 국민은요. 누가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국민은.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도 이미 이 보험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항상 예시를 드는 거 있죠. 네, 암보험에 가입을 했다라고 쳐요. 어디 가입하셨어요? 그럼 얘 땡땡 여기요. 땡땡 여기요. 이렇게. 네. 거기 이름을 대는 그 회사가 그 보험의 사업자고 그 보험의 보험자고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노인장요양보험 가입하셨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 2008년 7월 1일부터 자동 가입이 되었는데요. 어디에 가입하셨습니까? 아,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요. 이 개념이 먼저 쓰셔야지만 다음이 순서대로 착착착착 제도가 이어갈 수 있어요. 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좀 전에 설명했듯이 보험자의 동의요. 동의연 중요합니다. 사업자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니꼴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럼 가입자는 국민, 니꼴 보험금을 받는 자. 요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아까 우리가 오답의 1번으로 나왔던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교과서에 있어요. 네, 노인장요양보험법 제7조의 1항. 장교양보험 사업은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이렇게. 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의료인도, 저는 간호사니까, 간호사인 저도, 네, 요양보 선생님도 다 소속은 보건복지부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보험자는 그래서 공단으로 합니다. 이렇게 예, 써 있잖아요. 여기에서 문제를 만들어준 거죠. 자, 6번입니다. 노인장기 요양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방자치단체에 장교양 인정을 신청한다. 2번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3번 장교양 인정 방문 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한다.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원이 장교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5번 보건복지부는 1차 장교양 등급 판정 결과를 심의해서 최종 판정한다. 예,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자, 1번에 이 인정에 대한 거. 나를 장교양 대상자로 인정해 주실래요?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정을 신청하려면 어디다 신청해야 되는 거냐? 예, 어디다 할까요? 사업자에다 해야 되죠. 그러면 이 보험의 사업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거기다 신청하는 거죠. 보험이니까 우리가 암에 내가 걸렸다도 돈을 받고 싶으면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다가 이걸 신청하는 거잖아요. 나를 그 암보험의 대상자로 선정해서 보험료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거고요. 2번은 맞아요. 신청할 수 있는 조건부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상자 본인이거나, 그죠?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이거나, 또는 동의가 얻어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거나, 또는 아무도 없다.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예, 이게 신청자 조건이었으니까 거기에 부합이 되면 맞다. 그래서 2번은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럼 3번 같은 경우에 장교양 인정 방문 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아니죠. 조사는 어디서 하나요? 네, 조사단이 나오죠. 공단에 소속이 되어 있는 조사단이 나와서 네, 실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1차로 판정하는 건 조사원이 판정을 하는 게 아니고 조사원이 조사표에 따라서 써가지고 가면 네, 컴퓨터가 입력을 해요. 그래 엔터 탁 누르면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컴퓨터가 1차 판정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1차 판정이 떨어지고 나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그렇죠, 5번에 보건복지부가 판정 결과를 심의 최종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사표에 따른 1차 판정 결과를 등급판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최종 판정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같은 문제는 이 인정 신청과 판정 절차에 도식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교과서에 있는 그 PPT 파일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기다 올려놓은 거라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예, 제가 이런 걸 만드는 또 재주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표를 막 이렇게 능숙능숙하게 만드는 재주가 아직 미숙해서 일단은 네, 최대한 좀 그 크기를 키워서 흐리게 보일 수는 있는데 요 순서의 흐름표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인정 신청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러면 방문조사단이 나옵니다. 공단 소속되어 있는 전문 직원이 있죠. 그래서 인정조사표를 가지고 쉬운 2개 항목을 봐서 다 조사를 해가요. 그러면 판정에 들어가는데 1차 판정. 네, 방문조사 결과를 컴퓨터가 입력을 해서 결과값을 만든 걸 가지고 1차 판정을 내면 그걸 다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의 결과로 등급을 지정을 시켜주는 거죠. 예, 여기 과정을 문제를 도식화를 글씨의 문제를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정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그쵸? 예. 본인이거나 가족이거나 친족, 이해관계인,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가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공단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이 예, 나와서 52개 항목을 가지고 방문조사에 들어가죠. 자, 그럼 등급 판정에 들어갑니다. 예, 인정조사표에 따라서 컴퓨터가 판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1차 판정을 주고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이 결정이 되죠. 그리고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가 돼야 합니다.
네, 판정 결과는 등급 5개 플러스 인지 지원 등급까지 점수표 있어요.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6개 문제였어요. 아, 6개 푸는데도 20분이 걸렸네요. 네. 잔소리를 많이 해서. 네, 근데 잔소리가, 반복해서 들으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문제 답은 1번의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문제 풀이하는 거를 솔직히 좀 원하지 않고요.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자세한 설명 때문에 들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설명 없이 답만 확인하고 싶으시면 다른 분 유튜브 채널 많이 보셔도 돼요.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꽤 많아요. 뭐 빠르게 보기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한 문제를 보더라도 제대로 보고 싶어서 빠르게 문제 풀이하는 거는 저는 안 할 거예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자세히 교과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는 거.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의 교과서의 내용을 다 가지고 왔어요. 지금 6문제도 잘 분석을 해보면 속속들이 교과서에서 하나씩 다 뽑아내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교과서를 잘 정리하는 것이 어쨌든 고득점을 만들어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제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요양보호 개론의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영역에서 두 번째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이 부분인 거죠. 네, 학습 목표를 항상 보고 가셔야 돼요. 여기에요, 지금. 일단은 전 영상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직 이 단원이 끝나지 않았어요. 네, 하나가 더 남아있죠? 업무까지. 자, 제일 중요한 건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쵸? 아까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보험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노인에게, 그쵸? 노인에게 신체 활동, 그냥 노인도 아니에요. 존재 조건을 안 읽은 것 뿐이지,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계시는 노인에게 신체 활동, 가사 활동에 급여를 제공하고, 또 그와 더불어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보험 제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대상자, 가족, 각자에게 주는 목적이 무엇이냐 구분하셔서 딱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데는 보험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이것도 봤잖아요. 네이버 지식사전에서 미리 적립을 해두었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일정 금액을 손해나 보상을 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2008년 7월 1일 자동 가입으로 이미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험을 끌고 가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가입하셨나요? 이렇게 묻는다면 이 보험의 보험자이자 사업자이자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그리고 가입자, 거주하는 국민이고요.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입니다. 보험의 뜻을 헤아리실 수 있다면 금방 얘가 눈에 들어와요. 자,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에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업은 관장하시는 분이 어디였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보건복지부 소속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시고요. 거기에서 보험자를 공단으로 지정을 하신 거예요. 아까 문제 풀을 때 요점 정리를 내용을 개념을 보고 다시 보시니까 좀 쉬우시죠? 이게 반복학습의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험의 급여 대상자가 있어요. 자, 제가 보험을 알면 흐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미 가입을 했지만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 보험을 사용하려면 내가 보험을 쓸 수 있는 대상자인가가 먼저 선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가요? 조건부를 따져보면 되죠. 65세 이상이면서 질환을 가졌고 그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돼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가져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돼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노인성 질환을 구별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게요. 여러분 교과서에 표 1-8 노인성 질병의 종류라고 해서 65세 이하면 노인성 질병을 가져야 되는데 노인성 질병은 크게 범주가 3가지예요. 여러분 신경계에서 배우셨던 치매, 뇌졸중, 파킨슨. 근데 그 분류표의 진단 분류표를 보면 치매는 다 아시는 게 있어요. 근데 뇌졸중은 크게 뇌경색, 뇌출혈이 있는데 뇌경색도 읽으면 다 이해하세요. 근데 뇌출혈은
뇌출혈이라는 단어만 쓰지 않고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용어를 쓰기도 해요. 이것도 다 뇌 부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히 해결이 되죠. 파킨슨이 세 번째 질환인데 파킨슨이라고 써져 있지만 기저에게 기타 퇴행성 질환이라고 표시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병명도 같이 구별을 하셔서 노인성 질환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거를 기억하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대상자가 되는 것 같다. 그냥 되는 것 같다 생각만 한다고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신청하실래요? 판정을 한번 받아보실래요? 그래서 아까 요 도식표를 이어서 보셨잖아요. 네, 그럼 그 세부 항목들을 또 다시 살펴볼게요. 자, 앞에서 신청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쵸? 또 이제 판정 절차 과정을 문제 풀이하면서 다 살펴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빨리 지나갔던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판정 결과. 네, 등급이 6개가 있는 건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근데 이제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조건부가 있죠. 점수도 점수지만 반드시 치매를 가진 대상자지만 가능해요. 예. 그 다음에 요 등급자의 가장 중요한 건 점수예요. 점수. 점수표를 무조건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죠. 네, 많이 냈어요. 얘도 시험 문제예요. 낼 거 앞으로도 낼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외우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추천합니다. 앞자리로 외우세요. 이렇게. 예, 뒤는 사실 안 보셔도 돼요. 95, 75, 60, 51, 45, 45점 미만입니다. 라는 거를 조금 빨리 외워주시면 돼요. 연달아 하시면 되거든요. 95, 75, 60, 51, 45, 95, 75, 60, 51, 45 세 번만 하면 다 외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요 뒤는요. 굳이 외우지 않아도 위에 걸 끌어내리시면 돼요. 이렇게 끌어내려서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 묻는 거잖아요. 인정 점수가 54점인 자 4등급, 인정 점수가 62점인 자 3등급, 인정 점수가 76점인 자 2등급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예, 하세요.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하셔서 사실 요 상태보다 정확한 건 숫자예요. 예, 이 상태가 이런데 점수가 이 점수표 숫자만큼 정확한 게 없기 때문에 상태를 보는 것보다 점수표를 외워두시는 것이 훨씬 더 정답에 가까운 답을 발로 찾을 수 있는 장점입니다. 꼭 외워두세요. 자, 이제 판정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공단이, 그렇죠? 어디 가요? 공단이. 예, 공단이 두 개를 주죠. 장기화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 이용 계획서를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제공을 하고 교육을 해요. 네, 용어가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바꿨는데 여기 안 바꿔서 잠깐 수정하고 왔어요. 네. 그 다음에 장기여행 유효 기간도 바뀌었어요. 이제 교과서에 개편돼서 나와요. 제가 첫 영상을 찍을 때는 1년으로 찍었는데 1년 사이에 또 최소 1년이 2년으로 지금 교재가 개편이 됐거든요. 그래서 장기 유효 기간은 인정 유효는 최소 2년입니다.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내가 대상자 선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장기요양 급여는 종류가 몇 가지? 3가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 네. 현금급여는 현금이에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현물이에요. 네, 어려운 것 같지만,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아셔야죠. 아셔야죠. 그래야 이해가 빨라요. 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월 포인트를 지정을 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양보호사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니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재가급여에서 그 월 포인트를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가 무엇입니까? 이게 재가급여 종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문요양, 방문목요,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들어가는데 여기도 설명을 할 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방문요양은 반드시 가정이 들어가야 돼요. 가정이 없이 설명한다. 답이 될 수 없어요. 왜? 무조건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거니까. 그 방문 목욕도 가정이 들어가지만 가정에 목욕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2가지 단어가 같이 들어가야 되죠. 간호는 간호사가 들어가야 될 테고요. 주야간보호는 중요한 건 하루 중 일정 시간. 네, 하루 중 일정 시간. 아니, 방문요양도 일정 시간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방문요양은 가정자가 들어가야 답이에요. 그냥 하루 중 일정 시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주야간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단기보호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이에요. 네. 1년에 최장 180일까지.
365일 중에, 그쵸? 그래서 일정 기간, 단기보험, 일정 시간, 주야간보험, 가정, 방문요양, 가정, 목욕, 방문 목욕 이렇게 나오셔야 되죠. 기타 재가급여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용구, 복지용구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답이 되는 거고요. 자, 시설급여는 앞에서 사회복지와 노인복지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네, 10명 이상이다. 등급을 받으신 노인이다. 노인 요양시설. 9명까지다.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그룹홈.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특별 현금급여. 예, 여긴 진짜 현금으로 줘요. 10,000원짜리로. 예. 가족요양비입니다. 도서벽지에 있어요. 등급을 받았으나 기간이 없어서 요양보 선생님이 못 오세요. 천지지변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랬을 때 지급하는 거죠. 특례요양비는 수급자, 등급을 받은 사람이 장교양 기간이 아닌 곳에 들어가 서비스를 받고 비용을 청구하는 거예요. 예, 특수한 예시죠. 지금 시행되지 않지만 제도에 있기 때문에 뜻은 알아두셔야 돼요. 그다음 요양병원 간병비,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급하는 비용이다. 이런 용어 풀이 정도는 하고 계셔야지만 네, 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기간에서 비용을 청구하는 거와 지급하는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아까 문제도 있었잖아요. 장기요양 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로 기관이 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이 기관에 지급하고 사이의 요양보상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요 정도는 알고 계시고요. 네, 재원 조달이죠. 3부자 방식.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가 지원 예상식의 20%, 나머지는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가져가는데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 20%, 재가급여를 이용하며 방문요양,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는 15%,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40에서 60% 안에서 경감이 되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 이제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2개를 준다고 그랬죠. 하나가 장기요양 인정서, 하나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네, 본인이거나 가족한테 공단으로 오시라고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네, 이제 요 2가지 부분을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문제를 출제하면 인정서에 들어가는 항목이 무엇인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들어간 항목이 무엇인지 그거를 물어볼 거거든요. 둘을 구분하는 가장 차이점은 돈이에요. 돈. 돈 얘기가 나오면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예요. 보시면 한도액 돈이잖아요. 본인 부담률 돈이잖아요. 그 명이 아니라 급여인데 오타났네요. 그렇죠? 급여의 종류와 횟수가 돈이에요. 몇 번까지 쓰냐에 따라서 돈의 지급의 금액이 달라지니까. 예, 비용 돈이잖아요. 예, 그거 외에 인적사항, 등급, 유효기간, 급여 종류와 내용, 안내사항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건 장기요양 인정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등급 외자가 있어요. 아까 판정이 2가지잖아요. 등급자로 선정될 수도 있고 등급 외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등급 외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같이 해요. 중요한 거죠. 예방 사업으로. 네, 왜냐하면 지금은 등급 외자이지만 결국 등급자가 되는 가장 빠른 대상자들은 등급 외자세요. 등급 외자로 있던 분들이 등급자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등급 외자일 때도 이분들한테서 저희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노인보건복지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돌봄기본 서비스, 돌봄종합 서비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서비스를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이곳에서 서비스의 돌봄을 받아서 최대한 등급자가 덜 되게 하는 거. 그게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는 등외자 서비스고요. 또 하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업을 연계해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잖아요. 만성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라든지 건강관리 사업 같은 걸 진행하는 거예요. 그 건강에 관한 내용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요. 좀 돌봄에 관한 내용들은 지자체에서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제도입니다. 뭐가 좀 하나 보이죠? 글씨를 잘 못 쓰는, 김 교수 손글씨예요. 마인드맵입니다. 한 장으로 정리하는 걸 굉장히 제가 좋아해요. 저는 크게 보고 작게 맞추는 거를 좀 원해서, 멀찌감치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이 내용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능력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보험 제도를 이렇게 한 장에 좀 그려봤어요. 얘를 보는 순서는요, 이렇게 번호 순서대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제가 한번 맛보기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정리가 다 되시고 나셔서 이 정지 화면에 눌러 놓으시고 혼자 본인이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면 되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아시는 거예요. 안 되시면요, 2번 하시면 되죠. 안 돼요? 될 때까지 하시면 돼요. 네. 자, 해볼게요, 제가.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보험이 뭐지? 그게 보험이야. 아까 보셨잖아요. 그럼 보험이라고 하면 사업자가 있고 가입자가 있을 텐데, 사업의 보험자, 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야. 가입자, 나, 국민. 그쵸? 근데 내가 여기에 보험에 가입했지만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닌데, 맞아. 내가 장교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조건이 되면 돼. 그럼 대상자 선정 조건이 뭐지? 65세 이상이면서 질환을 가졌고 그걸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때,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가졌고 그걸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때. 그럼 여기서 말한 노인성 질환은 뭐지? 치매, 뇌졸중, 파킨슨이 있는데 뇌졸중 중에서 뇌경색, 뇌출혈이 있고 뇌출혈 안에 지주막하와 내뇌출혈이 들어간다. 파킨슨 안에 기저핵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파킨슨의 일종이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대상자 선정이 되는구나. 근데 나 대상자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서비스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그럼요. 인정 신청을 하십시오. 그럼 저희가 판정을 해드려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어디 가서 신청합니까?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본인이나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가족의 동의를 얻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인 보험자로 가서 등급 신청, 인정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이 조사로 나와서 52개 항목을 보고 조사표에 가져가면 1차 컴퓨터가 판정 결과를 줘요. 그 판정 결과를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내려주는 거죠.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나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으로 6개가 만들어집니다. 각자의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판정 점수가 있는데요. 95, 75, 60, 51, 45, 45점 미만. 나머지 뒤에 거는 위에 거에서 하나씩 끌어내리면 됩니다. 단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아, 네. 그런 판정 통보를 주면 유효 기간은 최소 2년으로 진행합니다. 이제 저는 인정 신청자가 됐어요. 아, 근데 제가 급여를 이용하고 싶은데요. 급여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3가지가 있습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재가급여의 종류에는 뭐가 있나요? 가정을 방문해서 해야 되는 방문요양, 가정을 방문해서 목욕을 하는 방문목욕, 간호사가 나와서 하는 방문간호,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데요. 주야간보호.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데요. 단기보호. 복지용품, 용구에 대한 것들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데요. 기타 재가급여. 시설급여는 2가지가 있습니다. 10명 이상의 어르신이 지낼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 9명까지면서 가정과 같은 노인형 공동생활 가정. 네, 그룹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둘은 현물이에요. 서비스. 그렇죠? 근데 현금으로 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네요. 특례 요양비, 장기요양 기간이 아닌 곳 서비스를 받고 비용을 지급하세요. 라는 내용이고, 가족요양비, 도서벽지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때, 요양병원 간병비,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아, 네. 제가 이제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서비스를 와서 받았거든요. 그 비용에 대한 거와 청구와 지급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보험, 노인장기 요양, 아니다, 노인장기 요양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로 청구와 지급의 과정을 합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는 그 부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보험은 어떤 돈으로 끌고 가는 겁니까? 3가지 방식의 3부자로 끌고 갑니다. 하나는 장기요양 보험료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 국가지원금, 예상수익의 20%. 그 다음 나머지 하나는 본인 일부 부담금입니다. 여기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여기죠? 네, 여기 6개를 이용하면 15%를 내는 거고요. 2가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20%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 저소득층이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그 본인 부담금 내용 안에서 40에서 60%를 경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리주 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무료입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아, 예, 이제 제가 이용하려면
이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그럼 서비스 이용 지원에 대해서 두 가지를 교육을 하는 거죠. 하나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공단에 오셔서 교육받고 수령하시고 그걸 가지고 서비스 받고 싶은 데 가셔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인정서 안에는 등급, 유효기간, 급여 종류와 내용, 안내사항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표준이 아닌, 네, 말이 바뀌었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안에는 한도액, 본인 부담률, 급여 종류와 횟수, 비용, 돈에 관한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데 한 7분? 네, 제가 말이 빨라서 한 8분, 7, 8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면 흐름을 갖고 가세요. 흐름의 포인트 열쇠는, 네, 딱 키워드는 뭐냐면요, 보험입니다. 네, 요걸 생각하시면 답이 만들어져요. 예. 자, 이렇게 하면 정리가 다 됐습니다. 자, 문제는 교과서 개념을 이해하였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서 문제를 가지고 잘 이해가 됐다면 거기까지 보셔도 되고요. 아, 나는 교과서를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제가 했던 교과서 총정리까지 영상을 다 시청하셔서 예, 노인장요양보험 제도는 결코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예, 저도 사실은 처음 강의할 때 제일 생소했던 부분이고요. 왜냐면 저도 간호사고 이걸 제도를 내가 다 예전부터 있어서 알고 강의를 시작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예, 오래 하니까 이제 이렇게 제도를 알게 되는 거죠. 네, 선생님들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잘 기억하시고 공부하시면 충분히 제도의 흐름을 다 파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열공하신 선생님들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